네, 네. 제 뒤에 알겠습니다. 배경도 지금 사막이 보이시죠? 아, 저 사막이 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사막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사막이군요. 그래서 와. 실제로 제 모든 스토리가 사막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책에 대해서도 제가 책을 좀 보여드릴까요? 제 책에 대해서도 이게 사막의 스토리가 앞에 1, 2장이 다 사막의 스토리예요. 사막에서 제가 어떻게 시작했고 뭐 어떤 일을 겪었고 하냐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미국에 갔던 이야기들이 앞에 1, 2장으로 배치를 하고요. 근데 3, 4장에는 정말 저한테 도움이 됐던 질문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정말 갑자기 1, 2장은 편하게 읽다가 3, 4장 가면 야 무슨 한 장인데 이렇게 오래 걸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1, 2장만 보고 덮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혼자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잘 읽히는데 사라지는 뭐 그런 책이죠. 네. 그렇군요. 이거 잠깐 보시면 저도 좋아하는 존경하는 멘토님이 계신데 이분도 어, 비슷한 책을 쓰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사하라로 어, 간 사하라로 간 세일즈맨. 세일즈맨. 네. 사하라. 네. 민복 코치님은 어느 사막인가요? 저는 쿠웨이트에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에 쿠웨이트. 근무를 하러 갔었죠. 네. 거기도 사막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냥 사막에 사우디하고 이라크 바로 밑이어서 아, 그 걸프전을 잘 모르시겠구나. 그러고 보니 정미 그럼요. 쌤은 저는 지리는 완전 문외한입니다. 지리가 아니라 제 얘기는 나이대가 이제 걸프전을 아, 알기엔 좀 젊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아, 민, 걸프전이 났었을 때가 이제 그 대상이 쿠웨이트였죠. 아, 사담 후세인이 침공한 나라가 쿠웨이트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 얘기하면 제 바닥이 드러날 것 같은데. 일단 5시니까 마침 딱 시작을 해보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조금 늦으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했는데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고 혹시 얼굴을 공개해 주실 수 있으면 얼굴도 공개해 주시고 들으시면서 채팅도 자연스럽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하시면 또 이렇게 이런 표시 있죠. 표시 좋다, 뭐 박수, 또 미소로 화답해 주시면 민복희 코치님께서 보시면서 더 힘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합나비 저자특강을 운영하고 있는 이경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합나비 저자특강은 그 연합나비 독서 모임이라고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을 했던 김영학 교수님께서 매주 운영을 했던 그 연합나비 독서 모임에서 그 독서 모임에서 파생돼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2번째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을 했던 저자특강인데요. 지금 약간 과거형으로 말씀드린 거는 연합나비 독서 모임이 현재는 원래 교회 지하에서 하고 있었어서 지금 연합나비 독서 모임은 약간 쉬고 있어요. 제가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연합나비 독서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언젠가 에너지가 채워지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기를 조금 바라고 연합나비 저자 특강도 일단은 온라인으로 조금 변경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제 아직은 책이 발간이 되지 않으셨는데 곧 20일부터 예약 판매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 브랜든 번처드의 국내 1호 CHPC 이 부분은 이따가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 CHPC 1호 코치시고요. 현재 직업도 가지고 계시면서 코칭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주도에서도 많이 활동하시고 국내에서도 활동하시고 커뮤니티도 활동하시고 직접적으로 커뮤니티도 운영하시면서 많은 분들의 그 성과 향상과 스스로를 돌아보는 조금 다른 그런 코칭 활동을 하고 계셔서 지금 그런 코칭을 직접 받으시는 분들도 그러면서 성과를 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이 궁금하시겠지만 일단 오늘 이렇게 간단히 얘기 들어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질문 나눠보고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이 이런 가치관을 담고 작가님께서 글을 쓰셨구나 하시면서 이 이후에 직접 책을 구매해서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듣고 나서 책을 읽고 이렇게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책 읽기 전에 이렇게 작가님과 먼저 만나보고 책을 읽으면 더 깊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채팅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 오늘 저자특강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책을 직접 구매하셔서
읽고 나서 후기를 남겨주신 몇몇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까 채팅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질문도 적극적으로 이런 질문 해도 될까 하는 질문도 다 해주시면 되세요. 일단 코치님께서는 현장에서 해주시는 어떤 질문도 다 받아주실 거라고 아까 강력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질문 이건 조금 좀 애매하다 그러면 저한테 비공개로 남겨주세요. 제가 익명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줌으로 시작되는 것만 건인 만큼 작가님께서는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잖아요. 특히 뭐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더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표정도 이렇게 지어주시고 채팅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거리상은 멀리는 있지만 이렇게 박수로 지금 민복기 작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가 너무 저한테는 과하네요.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주시니까 감사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동네 푼수입니다. 동네 푼수 아저씨가 제 캐릭터고요.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직접 이렇게 보시거나 얘기를 해보신 분들은 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그냥 그러려니 제가 왜 저런 소리를 하나는 이제 듣다 보시면 알게 될 거고 또 질문하면 답변 드리는 것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잘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질문을 하시든 별 그렇게 두려운 게 없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오늘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제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제 책에 대해서 좀 찬찬히 어떤 책이고 어떤 이야기를 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막에서 길을 잃고 인생의 사막을 건너다의 저자 민복기 작가입니다. 제가 드디어 저를 작가라고 소개를 하게 됐네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 책을 쓰기 시작했던 건 2015년이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4권의 책을 이번 책까지 썼는데 앞에 3권은 다 거절을 당해서 못 냈고요. 이번이 4번째 책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책이 나왔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쓰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었고 제가 이제 같이 코칭을 했던 그룹 코칭을 하시는 멤버분이 한 분이 책을 쓰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그분 페이스메이커가 되려고 같이 쓰기 시작을 하다가 제 책이 돼버린 이런 좀 상황이어서 저도 좀 얼떨떨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말 어떻게 보면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담고 있는지. 자,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CHPC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CHPC는 Certified High Performance Coaching이라고 해서요. 아마 여러분들은 백만장자 메신저의 저자인 브랜든 버처드라고 기억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브랜든 버처드는 20살 남짓부터 라이프 코칭을 해온 코치입니다. 실제로 현재도 오프라 윈프리의 라이프 코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명인들을 굉장히 많이 코칭을 하고 있어요. 뭐 기업인들이든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든 굉장히 많고요. 뭐 운동선수도 많고. 근데 그렇게 코칭을 자기가 직접 하다가 수요가 너무 많은데 좋은 코칭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코치를 키우겠다라고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CHPC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리겠지만 이수하고 나니까 한국에서 처음 했었을 뿐이에요.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어떤 게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7월 말에 처음으로 세상에 강연을 시작을 했고 그때 했던 이야기가 조금 다른 자기계발 이야기라고 하는 강연이어서 그 강연부터 어떻게 생각보다 잘 되고 이어져서 현재 오프라인 강연 3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과정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수강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하이 퍼포먼스 습관 만들기라고 하는 7시간, 8시간에 해당하는 강연은 저희 독서 모임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로 드려서 책을 읽고 제 강연을 같이 듣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독서 모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기설계 정규 과정은 그 자체로도 한 가지 커리큘럼이지만 제 그룹 코칭이나 1대1 코칭을 하는 분들에게 미리미리 이 강연을 듣고 오셔서 제가 그 이후에 코칭 중간에는 순수하게 질문만 집중을 하게 드려야 될 뭐 이론적인 이야기는 다 전해드리려고 만든 프로그램이 자기설계 정규과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랜든에게 제가 한 3, 4년간, 4, 5년간 배워온 것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무료 강연이나 코칭을 하면서 배워온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다 만든 과정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두 과정에 대해서
흐뭇하고 뿌듯하게 생각하는 제 교육 과정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이퍼포먼스 리딩이라는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온라인을 운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던 분들이 두 번째는 없냐, 이 다음에 뭐 없냐고 하셔서 이렇게 땀 흘리듯 만든 게 어드밴스드 리딩이라고 하는 그 어드밴스드 과정이고요. 사실 이 12권의 책은 브랜든 버처드와 그의 팀에서 강력 추천하는 자기계발 도서들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다음에 언젠가 이렇게 제 독서 모임의 책들만이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제 소개를 했고, 자, 지금 보시는 동영상에 보면 낙타가 도로를 거슬러 가고 있죠. 이게 실제로 제가 쿠웨이트에 근무하던 시절에 찍은 그 카메라로 찍은 영상입니다. 지금 양쪽 3차선, 3차선, 6차선 도로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낙타가 지나가고 있으면 차를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가드레일들이 있지만 모래가 많이 이렇게 바람에 날려다니거든요. 그럼 그거 이렇게 쭉 쌓여가지고 저렇게 가드레일 넘어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저 고운 모래가 저렇게 가득 쌓여 있는 곳이 그 쿠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쿠웨이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려고 해요. 한번 쿠웨이트를 함께 가보실까요? 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출발을 하면 보통 밤 12시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아침에 한 8시가 조금 못 돼서 아랍에미리트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바이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 한 2시간쯤 기다렸다가 쿠웨이트 항공의 비행기를 타고 쭉 2시간 정도 다시 들어가게 되면 쿠웨이트라는 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라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중간에 그 바닷가에 잠깐 껴있는 곳이고요. 저렇게 이제 만으로 이루어진 그 바닷가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갔던 프로젝트는 다리를 만들었어요. 36km짜리 해상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든 프로젝트였고 저는 지반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입니다. 지금 뭐 제가 순수고 뭐 수다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벌써 12년 차 지반공학 엔지니어예요. 완전 전문 엔지니어죠. 그래서 그 보기와는 좀 다른 사람이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엔지니어로서 제가 처음에 현장에 부임을 갔던 것이 2013년 1월의 일이에요. 그래서 도착해서 한 게 뭐냐면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그림이 저기 건물들이 있잖아요. 저거를 바닷가에 배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저렇게 뒤쪽에 배치를 해야 될지 그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집안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가깝게 붙이면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바다에 나가기는 쉽지만 저 바닷가 가까운 곳이 진흙탕이어서 집안을 개량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대신 뒤쪽은 땅이 좋지만 운반하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바닷가까지. 그래서 어느 위치가 가장 최적의 위치냐라는 것을 결정짓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런저런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하루는 제가 차를 몰고 저쪽을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왜 잃었냐면 바닷가에서 해무가 확 피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해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해무가 확 피어올랐는데 얼마나 심했냐면 라이트를 켜도 앞에 5m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변이 다 진흙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바닷가에 가깝게 되면 차가 껴버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걷기 시작을 한 게 1번 방향으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걷기 시작을 하다가 한 20분쯤 걸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길은 안 나오고 그때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해준 얘기 생각납니다. 야, 사막에 가면 전갈 뭐 이런 것도 있다던데 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괜히 혼자 무서워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제자리 돌아왔는데도 안개가 안 걷히는 거고 이제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날이 이제 오후가 가니까.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다시 차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방향은 이쪽 방향이었어요. 저 방향으로는 계속 갔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로 계속 가는 방향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역시나 저는 겁이 많아서 한 20분을 걸어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총 20분, 20분, 20분 거의 1시간 반을 돌아다녔는데도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바다를 만나든 길을 만나든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다를 만나면 그 길을 거꾸로 가면 도로가 나올 거고 어디든 내가 걸어간 방에 거꾸로 가면 도로가 나올 거고 만약에 도로를 만나면 다시 도로 차를 갖고 나가면 되니까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걷기 시작한 끝에 저는 바닷가에 가서 닿았어요. 바닷가를 닿았을 때 제 체력도 다 떨어졌고 그 바닷가를 봤을 때 광경이 어땠냐면 안개가 이렇게 확 끼어져 있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지는 과정에 저 멀리 해는 동그랗게 그 모양만 남아 있었어요. 볼 수 있었죠.
안개가 심하게 끼니까. 그런데 바다에서는 바다 냄새가 나고요. 진흙에서는 진흙 냄새가 나고 사막에서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는 모래 냄새가 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 단어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그 순간에 그 바닷가에 저랑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저는 그 순간에 여기가 세상의 끝인가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는 모습이 있다라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내가 어쩌다 여기 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시지만 그냥 보이는 인상만으로도 아실 거예요. 저는 그냥 굉장히 평범하고 착하고 순하게 잘 큰 아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냥 뭐 그렇게 별일 없이 잘 큰 착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 사람들한테서 조금 제가 약삭 발랐던 건 남들이 저거 하면 좋다라고 한 거를 적당히 잘하면서 살았어요. 공부도 적당히 잘하면 좋다는 거 알았고요. 그리고 대학원 나오고 대기업 취직하면 좋다는 거 알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쭉 평탄한 삶을 살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저 바닷가에서 안개를 만난 그 순간에 제가 갑자기 눈물이 탁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를 찾게 됐습니다. 엄마, 엄마라고 엄마를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를 찾으면서 제가 막 울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 흠칫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누가 나 쳐다보는 거 아니라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자괴감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쨌거나 차를 몰고 숙소에 돌아와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생각을 해서 노트에 막 정리를 하다가 결국 밤새 제가 적어놓은 글들을 정리하니까 4개의 문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한 걸까?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 걸까? 나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와서 세상의 끝을 만나고 이렇게 방황을 시작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방황을 하는 건 좋은데 사람이 방황을 안 할 수도 없는 걸 테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그 위에서 방황을 해야지 왜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힘들게 방황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 저희 딸아이가 첫째가 딸이거든요. 첫 딸아이가 돌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 보고 싶고 와이프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마음을 쓰고 살았지? 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이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죽을뚱살뚱 걸어 다녔는데 왜 현장 다니려면 저희 그 현장화 엄청 무겁거든요. 그거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나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내 삶은 한 걸음이라도 어딘가 향해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근무가 끝나고 차를 몰고서 저길 찾아갔어요. 찾아가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에 뚫고 나온 제 길을 보고 제 발자국 있는 거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 지점에 서가지고 이렇게 방향들을 돌아봤어요. 내가 처음에 갔던 방향, 두 번째 갔던 방향, 그리고 세 번째 갔던 방향. 이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 5번째 문장입니다. 이게 정말 진정 내가 바라는 삶이었던 것일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이 고민은 5가지는 정말 그때부터 저한테 떨칠 수 없는 그 무엇이었어요. 저를 이렇게 붙들고 계속 못 살게 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했어요. 보통. 그때 그 현장이.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그 시절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쨌거나 이 답을 내야 되니까 밤에 11시부터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현장들의 책도 있고 온라인으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정말 빠르게 속독으로 하루에 2권, 3권씩을 읽고 그러고 하루에 잠드는 시간이 보통 3시, 4시였고요.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은 보통 5시 반에는 일어났어요. 제가 6시부터 근무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기 시작하기 한 6개월을 살았어요.
한 6개월을 살고 나니까 저희는 원래 주말이었거든요. 2주에 하루만 쉬거든요, 현장이. 근데 그나마도 일이 바쁘면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2주에 하루 쉬는 거 하루 건너뛰면 한 달에 하루만 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거를 2시간, 3시간만 자고 살려니까 병이 났겠죠. 그래서 병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났었냐면 이석증이 심하게 왔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일어나다가 침대에 쓰러지면 괜찮은데 거의 다 일어난 상황에서 넘어지면 이제 바닥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팔을 잘못 짚으면 팔을 다치고 발목을 접지르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말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석증이 오면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때 첫 번째는 딸아이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 아, 딸아이한테 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만약에 죽는다면. 근데 그거 말고도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때도 저를 붙들고 있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운전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죽으면 앞에 있었던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게 될까? 내 답은 뭐지? 이 질문에 대해서 내 답이 뭐지라는 생각을 계속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때 제가 허탈했던 건 뭐냐면 열심히 책을 읽고 뭐 하고 정리한다고 했는데 6개월 흐른 뒤에 저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랄까 이렇게 사막의 모래를 짚어서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손을 풀면 이렇게 모래가 다 흘러내리듯이 저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슬럼프가 왔고 힘들어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잠을 다시 늘려야 되니까 잠을 안 자면 못 살겠으니까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이제 어디 이동할 때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운전을 다른 사람을 시키거나 하고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다운받아서 움직여서 보고 했는데 우연히 제가 그때 만난 영상 하나가 유튜브에 브랜든 버처드가 올려둔 Caged, Comfortable and Charged라고 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올려져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쉽게 말하면 사람은 철창에 갇힌 것처럼 삶을 살 때가 있고 정말 안락한 삶을 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들으면서 내 삶이 철창에 갇힌 그 어딘가의 일부가 있고 안락함에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삶의 일부가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그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브랜든 버처드의 에너지가 너무 활기찬 거예요. 야, 너는 네 삶에 답이 있어?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마치 나한테 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내가 진짜 너 한번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볼게 라고 해서 그때부터 브랜든 버처드 유튜브 영상들을 하나씩 듣기 시작을 하고 사실 말이 되게 빠르거든요. 브랜든의 말이. 그래서 처음에 못 알아듣으니까 받아 적었어요. 하나씩 받아 적고 다시 받아 적고 계속 받아 적다 보니까 뭐한 몇 달 적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이 빨라도 그 친구 말은 다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의 영상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지금도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영상들을 다 본 다음에 이제는 유료 강연들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봤죠. 브랜든 버처드의 모든 그 강연들은 저는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가질 몇 천만 원 들어요. 네, 다 워낙 그 친구 강연들이 비싸긴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 배우는 하나 하나가 되게 저한테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해서 열심히 듣는데 그러다가 브랜든 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코치를 해보지 않겠냐. 왜냐하면 제가 워낙 열심히 수업들을 들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메일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코치를 해보지 않겠냐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고민을 합니다. 그게 일주일 교육에 10,000불짜리였으니까 1,200만 원짜리 교육이었거든요. 그리고 체제비까지 하면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교육이었는데 내가 이걸 신청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고민하다 결국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의 제 삶을 시작했던 게 그때의 2015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제가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방금 듣던 그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가장 그 브랜든과 공감하게 만든 브랜든의 그 뭐랄까요? 캐치프레이즈 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Live, Love, Matter라고 하는 게 브랜드의 캐치프레이즈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100만 년 전 메신저를 보셨다면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Live, Love, Matter라는 게 설명이 나옵니다. 죽을 뻔했던 그 일, 19살 때의 일을 계기로 2번째 삶을 살기로 하고 Live, Love, Matter가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단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가진 질문하고 너무 똑같았던 거예요. 그 5가지 질문을 축약을 해놓으면 방금 보셨던 리브 러브 매터였던. 그래서 아 결국 이 같은 무언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목숨을 건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하고 같은 무언가를 고민하고 답을 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교육을 쭉 이제 듣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보셨을 책 중에 브랜든의 백만장자 메시저 말고 식스 헤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원제는 하이 퍼포먼스 헤빗이라는 책이고요. 그 책에서 말한 6가지 그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의 습관이 명료성, 에너지, 절실함, 생산성, 영향력, 용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다 갖춘 사람을 하이 퍼포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이 퍼포먼스를 내게 하겠다라는 교육이 하이 퍼포먼스 코칭인 거죠. 저는 그 코칭 인증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고,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런 걸 내는 하이 퍼포머를 정의하자면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표준 이상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을 말해요.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자기계발이건 어떤 시장에서건 빠른 시간에 성장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이뤄내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저는 지속적이고 꾸준히 성장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리고 성공과 동시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내 삶의 웰빙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인간관계예요. 이 가치관이 저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나 우리 세상에서는 너무나 빨리 무언가를 이루려다가 더 큰 대가를 많이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임원이 되겠다고 모든 것을 걸고 살다가 임원이 되고 났는데 가족을 잃는다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즐거울 만큼만 사실 코칭을 하고 강연을 하고 해요. 그렇지 제가 제 건강을 해치거나 가족들과의 관계를 정말 망가뜨릴 만큼 무언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강연이 끝나고 나면 저희 아버지하고 한 잔, 네,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활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요. 대신 이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하이 퍼포머라고 하는 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저것만으로 애매하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최고의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완성된 나요. 성공한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얼마나 실제로 그 사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지금 그것에 비추어 보면 내 자신감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를 향해 나를 향해 살아갈 때 사람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 하이퍼포먼스 코치들이 하는 일이고 제가 지금 코칭을 하면서 내지는 강연과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자 싶은 이야기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6가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어떻게 생산성 관리를 하고 어떻게 영향력 관리를 하고 그 기저에 있는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난 이 순간에 얼마나 집중을 할 것이냐 내 에너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가서 닿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강연할 때도 말씀을 드려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항상 뻔하디 뻔합니다. 다만 제가 전달해 드리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서 확 불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요. 결국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 따뜻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으로서의 따뜻함,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가서 닿는 불을 지르는 그 고양시킬 수 있는 에너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앞부분은 제가 설명드렸던 어떻게 사막에서 길을 잃고 또 미국에 가서 어떤 또 뭐랄까요 좀 에피소드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은 얘기를 1, 2장에서 드렸고요. 뒤에 3, 4장에서는 이 중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던지고 그 질문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질문들 몇 가지 제가 드려볼게요. 자, 마음관리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내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이 일치하나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는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삶의 방향은 이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걸어가기는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제 시선은 앞을 향하고 있고 제 몸은 오른쪽으로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그 2개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시선과 몸의 방향이 끝까지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 끝까지 가면 여러분들은 시선을 돌리시겠어요? 몸을 돌리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합니다. 시선을 돌리죠. 그런데 제가 다시 질문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할까요?
아니, 몸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한국 사람도 어떻게 해요? 보통 시선을 돌립니다. 그냥 자기가 살아온 방향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죠. 대신 근데 거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시선을 돌리는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합리화를 해요. 잘 살았잖아. 이 정도면 내가 뭐 빚은 좀 있지만 집도 샀고 애들 뭐 잘 컸고 남한테 뭐 해 안 끼치고 살았고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하게 되죠. 뭐 합리화도 괜찮습니다. 그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인지 부조를 해결했다면 괜찮은 거죠. 하지만 그 끝에서 여러분들이 언젠간 후회할 거예요.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내가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후회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 때려치고 갑자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져야 될 책임이 얼만데요. 대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영화는 알파치노가 감독으로 NFL 감독으로 나왔던 애니 기븐 선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 락커룸 장면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 한마디를 해요. inch by inch.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방에 가는 거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1인치씩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방향을 한 번에 0.1도씩 돌려야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차근차근 돌려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비슷해지겠죠. 내가 정말로 그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다가 그 방향을 향해 가다가 내가 여기까지구나라고 하는 게 시도도 안 해본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인치 바이 인치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루에 30분씩만 자기가 원하는 삶에 가까운 일들을 하세요. 정 힘들 때는. 그리고 점차 그 시간을 늘려가시는 것. 그게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달려있겠죠? 자, 그렇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처음부터 준비한 지금 시간 조금 오버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성 관리에 대한 질문 드릴게요. 생산성 관리에 대한 질문은요. 대표 질문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바쁘시잖아요. 왜 바쁘냐고요? 시덥지 않은 일을 하시느라 바쁘세요?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하느라 바쁘세요? 시덥지 않은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이 영화 뭐죠? 네. 무엇이 중요한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대체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짧은 시간에 답이 나오기 어렵겠죠? 제가 그 답까지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은 첫 번째, 내 꿈과 연계돼서 삶에서 한 걸음을 내디는 일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명확한 꿈이 없으시다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게 하는 그 역량을 개선하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닌데 바쁘다. 그러면 괜히 바쁜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팩트 폭행을 조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생산성 관리에. 바쁘시잖아요. 자, 앞으로 3달간 정말 탁월하게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으세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잘 해내야 되는 프로젝트예요. 있으면 바쁘셔도 돼요. 없는데 바쁘다. 그럼 괜히 바쁜 거예요. 쓸데없이. 저희 딸처럼 바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엄청 바빠요. 왜 바쁜지 잘 모르겠는데 바빠요. 그렇게 바쁘신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하고 답을 내보셔야 됩니다. 그 답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주는 키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영향력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기 어렵고요. 요 방금 드렸던 생산성에 대한 걸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그 자신의 에너지, E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60%는 그 중요한 일에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삶을 경영하세요. 저 40% 어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너는 꿈이 있어서 좋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꿈이 있는 사람이 훨씬 살기 힘들어요.
방금 보시는 것처럼 내 꿈에 대한 걸 에너지 60% 쓰고 40%로만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저 40%만 열심히 해도 돼요. 100%로 저 40% 있는 것들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꿈이 없어서 힘들어라는 말보다는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훨씬 힘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실제 스케줄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60% 쓰되 스케줄은 PQ,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Prolific Quality Output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내는 것, 거기에 스케줄 60% 쓰고요. 나머지 40%는 그걸 서포트한 일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연을 하는 건 저에게 중요한 코어입니다. 그럼 이걸 하는 시간이 60% 써야죠. 대신 강연 자료를 만들고 녹화하고 편집하고 하는 것들은 다 40%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케팅하고 하는 것들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들에는 여러분들 스케줄의 한 40%라고요. 여러분들이 당장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 중요하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가려면 내 컨텐츠가 잘 갖춰져 있어야 마케팅도 하죠. 그런 측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 코어 컨텐츠를 하는데 60% 쓰시고 그것을 천천히 홍보해도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하면 될 일이지 너무 급하게 다른 사람들이 빨리 간다고 나도 빨리 갈 필요는 없어요. 나한테 맞게 가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그렇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삶의 목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요. 삶의 목표는 어떤 일을 하는가랑 관련이 없습니다. 삶의 목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가치를 남기느냐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를 마치 목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난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도 제가 책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책을 사신 분들에게 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의 강연을 무료로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 이메일 통해서 인증을 해가지고 3시간이나 4시간 정도의 선물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책을 이용해서 어떻게 독서 모임에 활용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책자도 만들고요. 이런 것을 다 만들어 선물로 드릴 테니까 나중에 제 강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강연도 들으시고 제 책도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깨알 홍보 잠깐 하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정말 삶의 목표가 있는데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항상 어떻게 여쭤보냐면요. 여러분들의 비전이 어디까지 닿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코치님, 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네.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방법을 모르세요? 아니요, 잘 알아요. 그러면 지난 3일간 운동하러 가셨어요? 안 갔는 이렇게 되죠. 그럼 그분은 왜 다이어트 한다고 말을 하고 운동을 안 하실까요? 지금 눈앞에 몇 그램 빠지고 몇 바퀴 뛰었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비전 안에 정말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들어오면 운동을 하게 됩니다. 난 정말 건강해지고 싶어라는 욕심이, 그러니까 그 의지와 야망이 내 비전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나 바디 프로필 찍고 싶어. 그것도 일종의 중간 단계 목표는 되는 거예요. 대신 바디 프로필이 목표인 사람들은 바디 프로필을 찍고 도로 돌아옵니다.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 정말, 그러니까 방금은 제가 다이어트로 말씀드렸지만 내 비전이 어디를까지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에.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이루려면 내가 그거를 정말 제대로 시각해서 믿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한 15년 전에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말을 못하고 내려갔었어요. 제가 발표를 하려다가 제가 다리가 후들거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라고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충격을 이겨내려고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4년 전부터는 매일 아침 보컬 트레이닝을 하고요.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무대에서 스테이지에서 자리를 왔다 갔다 하고 표정을 지었는지 연습을 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 목소리는 여러분들을 자극하려고, 여러분들 마음에 불을 지르려고 의도적으로 제가 만들어서 내는 목소리 톤이에요. 다 연습해서 만든 거죠. 그걸 왜 했냐면 매일 아침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0명 앞에서 다시 말을 한다면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30명을 말하는 게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엔 50명, 100명, 200명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생생하게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스테이지가 있어. 여기 올라갔어.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어. 뭐 성비는 어떻게 돼? 조명은 어때? 이런 걸 하고요. 요즘은 브랜든 버처드가 보내준 영상 중에 자기가 2만 5천 명 앞에서 한 강연장의 그 강연자의 시선을 보여준 영상이 있어요. 그럼 그걸 봐요. 내가 2만 5천 명 앞에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침에 보컬 트레이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보컬이 안정적이어야 2만 5천 명 앞에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내 발음이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연습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매일 한다는 게 중요한다기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이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그렇게 명확하게 시각화를 하면서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만 그게 정말로 삶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노력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생생하게 떠올리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만 믿지 마시고 생생하게 정말 떠올려 보시고 그것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현실은 뭐냐면요. 그 꿈이 이루어져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실에서. 제가 2만 5천 명에서 말할 일이 앞으로 올까요? 오지 않아요. 그걸 알아요.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어른이라면 아이처럼 생사의 꿈을 꾸면서 믿되 두 번째는 내 현실이 그거랑 맞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 강연을 하는데 몇 분이 오는가를 신경을 쓰게 돼요. 몇 명이 나오나? 2명 오면 어쩌지? 3명 오면 어쩌지? 저 그거 아무 관심 없어요. 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100번쯤 무료 강연을 했거든요. 그중 15번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건 다 원래 이런 거야. 내가 그럼 30명 앞에서 말할 기회가 오겠어? 라고 꾹꾹 참고 하니까 그걸 버텨내고 30명이 오게 되면 50명도 오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게 가려면 꿈을 믿고 그것을 갈 수 있다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둘 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어른이 현실에서 꿈을 꾸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내 꿈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꿈의 밝은 면과 꿈의 어두운 면을 다 내가 품고 갈 수 있겠죠. 그래야 삶의 주인도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나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자기 자신이긴 한가요? 내 꿈의 주인이 나라면 그거에 맞게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품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자, 이 영상이 아니죠.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저에겐 굉장히 묘한 기분을 줘요. 제가 아까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제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냐면요. 왼손이 이렇게 높이 들었었어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손 사이로 느꼈었어요. 아, 이렇구나. 그리고 2018년에 저희 가족들 전체를 이끌고 처가 전체를 이끌고 11명이 하와이에 여행 갔었는데 거기서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또 이렇게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흔들리고 그 힘들 땐 이렇게 손을 높이 들어요. 왼손을. 그러면 제 쿠웨이트에서의 기억과 하와이에서의 기억이 한 번에 나요.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죠. 그런 것들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극을 주는 행동들도 하나 있다면 이런 트리거가 있으면 사람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하나 만드셔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내 삶에서 반복해서 나를 자극해주는 트리거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오너가 된다고요. I own my dream. 그렇게 내 꿈의 오너가 돼야 I own this day. 오늘 하루도 내가 주인으로서 살겠죠. 그리고 I own my life. 궁극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그렇게 삶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다 품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삶에서 쭉 해나가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항상 제 강연의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장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방에 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생 한 방에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방에 되는 건 한 방에 사라져요.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기본을 지켜서 가세요. 기본을 지키고 가면서 그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It's time to shed blood. 원하는 것이 있다면 피를 흘릴 시간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의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야 정말 소중해져요. 그런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책에 대해서 강연도 만들고 있고요. 독서 모임 활용 소책자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책을 사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메일 인증을 해가지고 다 선물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이 나온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질문과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들었어요. 그죠? 시간 그렇게 많이 지나진 않았고요. 너무 좋은 말씀, 정말 핵심 꼭 필요한 내용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일단 표현은 안 되지만 먼저 이렇게 좋은 말씀, 에너지 담아서 해주신 민복희 작가님께 이렇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와 짝짝짝 뭐 여기 반응 같은 것도 해주시고요. 네,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은 뭐 시간이 조금 더 오버될 수도 있어요. 이제 작가님께 궁금하신 점 질문 남겨주시면 좋은데요. 아까 초창기에 조금 먼저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먼저 안내 드릴게요. 그 HP 책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남겨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HP 책, 하이퍼포먼스 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책은 지금 한국에 브랜든 버처드가 쓴 책 중에 Six Habit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가장 대표적으로 제 스승님의 책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브랜든 버처드가 추천하는 그러니까 제 독서 모임에서 읽는 책들은 어떤 리스트냐면요. 각각 그 파트, 명료성부터 쭉 이어지는 파트들 하나하나를 대표하는 책들로 제 기본 베이직 팀에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리고 운동화 신은 뇌 그리고 스위치, 그다음에 딥워크, 연금술사, 그리고 결정적 순간의 대화라는 6권을 베이직에서 읽고요. 그다음에 어드밴스드에서는 자존감의 6기둥, 움직임의 힘, 그리고 탤런트 코드, 그다음에 메이크 타임, 그다음에 4가지 약속, 마지막으로는 설득의 심리학 이렇게 6권을 합니다. 이 12가지 정도만 보셔도 이런 하이퍼포먼스 저희 코치들이 추천하는 책으로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 12권을 이렇게 쭉 연달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코치님 블로그에 가면 조금 그 책에 대한 조금 자세한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공지를 올릴 때는 올리긴 하는데 책에 대한 설명을 다루 적어놓진 않았거든요. 책 그래서 리스트는 있으시죠? 네, 리스트는 있어요. 제가 네. 그 글을 이따가 여기 링크에 남길 수가 없겠구나. 제가 그, 그 책들을 조금 위젯으로 빼서 보실 네네. 수 있게 이렇게 블로그에 위젯으로 하나 달아놓을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명강이다, 감동적이다, 네, 잘 들었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질문 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나눠볼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신청할 때 미리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오늘 그 사막을 다시 만난다면 어떤 마음이실지 물어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사막을 다시 만난다면 네. 제가 사실 사막에 있을 때 제가 이거 연금술사 책 할 때 사실 저희 독서 모임 분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 쿠웨이트에 있는 동안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모래폭풍을 맞았었어요. 모래폭풍이 실제로 불어오니까 사막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저는 얼마나 미련했냐면 그 모래폭풍이 한참일 때 밖에 뛰어나갔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나도 자아의 신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래폭풍 때 밖에 나가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순간들에 그 모래폭풍 속에 제 꿈을 좀 남겨놓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막을 만약에 다시 가게 된다면 제가 그때 남겨놨던 꿈들이 이만큼까지 커져 있구나라는 거를 사막에 다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너무 고생을 해서 사막을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그렇군요. 하여튼 뭔가 남기신다는 거죠? 그때 처음에 만나서 내가 그때 마음을 사막 모래바람에 남겼던 것처럼 지금 다시 만나면 또 그 사이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싶다. 그러면 상징적으로도 이곳에서라도 가능하겠네요. 우리들도 가능하겠고요. 그죠? 나만의 장소에서 성장의 기록을 남길 수 있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손을 이렇게 들면 사막을 다시 만납니다. 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뭔가 개인적인 리추얼들을 만드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개인적인 리추얼이 있는 것도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또 그쵸. 습관 만들기 위해서 마음가짐만으로는 안 되죠. 그쵸. 마음만 굴뚝 같은데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알람을 맞춘다든지 강제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까요? 코치님,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형태로든 그런 강제적인 게 처음엔 필요하죠. 뭐 습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뭐 21일을 연속으로 해라, 뭐 100일이다, 66일이다, 온갖 게 많은데 사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책을 읽고 그렇게 효과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 편한 맛에 사는 좀 자유로운 사람이라서 책을 읽으면서도 따라하기보다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잘 안 됐는데 제가 제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던 건 저희 CHPC들은 인증을 받고 나면 서로 코칭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캐나다 분 한 분하고 독일 분 한 분하고 총 한 30몇 주, 36주 정도를 쭉 코칭을 했었어요. 서로. 그런데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하고 영어로 코칭을 새벽에 해야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이제 그럼 코칭을 하면 물어보잖아요. 그쪽에서. 지난주에 하기로 한 거 다 했어? 제가 거기다가 아니라고 하고 핑계를 대는 걸 영어로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안 했냐는 설명을 핑계를 대는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 했어요. 했어요. 했을 때, 다 했어라고 하고 싶어서 다 지켰어요. 그래서 어, 그걸 억지로 꾹 지키다 보니까 생활 습관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칭이 진짜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저는 그때 직접 제 몸으로 배웠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사람들이 코칭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렇게 코칭 문화가 개인 코칭 문화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실제로 자기 삶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각 다 코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부부관계 코치, 자기 커리어 코치, 라이프 코치를 다 따로 둬요.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 퍼스널 트레이너를 따로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각 삶의 분야에 대한 코치를 따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코칭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국에도 코칭 문화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 같은 것도 받아보시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힘드시다면 그런 공동체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인증하거나 뭐 하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같이 뭐 책을 읽거나 뭐 알람을 통해서 자기 일어나서 인증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제적인 것도 좋고 아니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도와주는 것. 그렇군요. 그러게요. 코치 문화가 좀 더 여기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되면 서로 이렇게 코칭해 주는 것도 되게 보편화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 또 질문은 일단 관련되어 있는 질문부터 여쭤볼게요. 코치님의 시간력 비법, 방금 조금 말씀해 주신 거랑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비법 한 가지만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네. 저는 시간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산성 관리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드린 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다들 그러실 거예요. 아침에 딱 뭔가 자기 방식의 플래너들이 있으시겠죠. 뭐 바인더를 쓰시는 분이든 프랭클린 플래너 쓰시는 분이든 아니면 브랜드 버처도 만들어 놓은 플래너가 있어요. 하이퍼포먼스 플래너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종류의 어떤 형태라건 그냥 투두 리스트든 뭔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에너지가 높을 때 딱 그걸 만들면 어떻게 해요? 네모 박스를 딱 쓰고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 15개쯤 쓰실 거예요. 라고 하루가 끝날 때쯤 되면 한 7개 하면 진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밤에 자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자책해요. 이거밖에 못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밤에 자기를 자책한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투두 리스트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맥시멈 3개만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3개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오전 중에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오전, 오후, 뭐 저녁 때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 3가지를 하고 나머지 자투리 시간에 시간이 남으면 다른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오늘 3개만 하면 할 일은 사실 다 한 거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리스트가 있으면 뭔가 생활에 얼마나 돌발이 많아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근무하다가 이제 오늘 집에 가야 되는데 부장님이 야 오늘은 술 한잔 먹어야지 이러면 이거 뭐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 일정이 하루를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걸 무너진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건 어울리고 내가 중요한 거 맥시멈 3가지를 다 했나? 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저는 자유도를 높이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아니 그러면 민코치 당신 같은 사람이 철저하게 그렇게 시간 관리하면 잘하지 않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큰 관심이 없는 게 제가 행복하고 싶어요. 즐겁고 싶어요. 그래서 코칭 일정이나 이런 것도 더 빡빡하게 넣고 잘할 수 있지만 제가 즐거운 성까지만 하고요. 대신 사람들이 저한테 야 그렇게 해갖고 성과가 나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성과물로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1년 사이에 이만큼을 했고요. 이것도 만들었고 이것도 만들었고 이것도 했고 책도 썼어요. 회사도 다니고 있어요. 매주 유튜브 뭐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요. 블로그 글도 뭐 요새는 좀 못 쓰긴 했지만 여차 열심히 쓰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제 생산성에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시간 관리가 아니라 생산성 관리입니다. 생산성은 성과로 말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2시간 글을 쓰면 2시간 글을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이 나와야죠. 그러면 글을 40분 했으면 40분 만에 썼으면 1시간 20분이 남잖아요. 그렇게 가셔야죠. 자기에게 중요한 게 글쓰기라면 글을 쓰는 그 근력을 키우셔서 글을 2시간 걸려서 쓰던 걸 40분에 쓰셔야죠. 저는 지금 제 블로그에 쓰는 모든 글들은 거의 40분에서 50분 컷입니다. 그 이상 쓰지 않아요. 저한테 그만큼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야 제 에너지가 나오고 사람들에게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하루에 가장 중요한 스케줄을 잠자는 걸로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를 맞춰놓고 이걸 해낼 수 있을 만큼 익숙해져 가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리가 아니라 생산성 관리 중요한 거 3가지 오전 중에 지금 가벼워졌다고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해주신 분들 계십니다. 오전 중에 3개 못하죠. 예. 오전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네, 오전 중에 3개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개를 뽑아서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피를 흘린다는 게 인내심으로 비유할 수 있을지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극한까지 갔을 때 극복하시는 노하우가 혹시 있으신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만약에 제 코칭 고객이라면 제가 일단 이 상황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심호흡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인내할 수 없을 때까지 이게 스트레스가 올라오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막 나가서 온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혈관부터 이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정신이 차분해지거든요. 그 방법은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해야지만 그게 그 순간에 그 혈관을 다시 이완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심호흡부터 하십시오. 그 심호흡을 하면서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서 스트레칭 같은 것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그 화가 난 순간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잠깐 다른 얘기일 수 있었겠지만 내가 너무 이제 쌓이고 쌓여서 힘들어서 못 참겠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진정으로 원했던 게 뭔데 여기까지 와 있냐라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루 아니면 내일 이번 주까지만을 자기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지쳐 나가 떨어져요. 근데 2년, 3년, 5년을 보면 내가 이걸 지금 견뎌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 얘기를 드리자면 요새 제 스케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옆에서 같이 보고 있으면 대신 울고 싶으실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밤을 샌 것도 한 3번 샜고요. 회사 일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일정들도 다 지켜야 됐고 제가 정말 제일 싫었던 건 뭐냐면 토요일날 아침에 독서 모임을 해야 되는데 전날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일이 끝나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도저히 컨디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아침에 여러분 제가 오늘은 도저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 사람들하고 약속인데 내가 이걸 지키기로 했는데 내 스케줄이 어떻건 지켜야지라고 했는데 그 컨디션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맞겠다는 결정을 할 때까지도 너무너무 싫어서 이 회사 때려쳐버릴까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그걸 지나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런 시기들을 견디고 오랫동안 해내야 나중에 내가 누군가 코치를 키워내고 싶어지면 그 사람한테 해줄 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시기들도 원래 있어요. 이렇게 견뎌내 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먼 시간에, 먼 미래에도 코치로서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그 시간이 돌아봤을 때 약이 되는 시간이려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큰 비전으로 보고 있는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위치에 내가 도달한 것을 미리 떠올린 다음에 현실을 바라보시면 조금 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먼저 사실 그 물리적으로 심호흡하는 것도 처음에 도움이 되겠다. 네. 크게 숨 쉬는 게 사실 은근히 잘 안 되거든요. 의식적으로 심호흡하는 연습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분은요. 식스헤빗에서 먼저 할 일과 그거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식스 헤빗에서는 사실은 정확히는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다라는 명확한 표현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책의 시작이 명료성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것이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보면 그거보다도 자기 에너지 관리가 먼저입니다. 자기 에너지가 관리가 안 되면 자기 개발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잠부터 많이 주무세요.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라는 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자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잠부터 충분히 자고 그 에너지로 집중을 해서 낮에 일을 빨리빨리 잘 해내세요. 하루에 3시간 자면 물론 어떤 분은 견디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 시간 중에 언젠가 에너지가 무너지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러면 4시간을 이렇게 퍼져 있느니 잠을 잘 자고 2시간 만에 일을 끝내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하루에 5시간 뭐 이렇게밖에 안 잤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저보다 잠을 늘리고 7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하고 애쓴 이후에 제가 훨씬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실제로. 똑같은 사람인데. 나이는 점점 더 들고 있잖아요. 전보다. 그런데도 성과는 더 잘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을 자고 건강 관리하고 운동도 좀 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관리를 먼저 하셔야지만 식스 헤빗도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에너지 관리, 그렇죠. 그 다음에 질문 주신 분은 이제 무대 공포증도 있고 발표하는 게 너무 어려운 그 내성적인 성격인 분이라고 하세요. 이런 거를 아까 뭐 연습한다고도 말씀해 주셨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짧게라도 말씀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보컬 트레이닝을 시작을 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나도 정말 좋은 코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코치가 되고 싶으면 고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객을 만나려면 강연을 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1대1로는 괜찮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지만 지금 이걸 안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제 코칭이나 뭐 그런 독서 모임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 강연을 듣고 나서 저를 더 얘기를 해보고 싶으셔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강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한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못하겠어요. 내성적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대 공포증의 정체를 명확하게 파악하세요. 무대 공포증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무대에 올라가면 심장이 막 뛰잖아요. 왜 뛸까요? 내 몸이 온 힘을 다해서 이걸 잘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구나. 네가 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줄게. 라고 내 몸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정작 나는 그것을 못 알아주고 나는 원래 내성적이어서 말을 못해 라고 주저앉는 거죠. 내 몸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걸 알아봐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해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그걸 하셔야 되죠? 무대에서 왜 말을 해야 되는가부터가 명확하셔야 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게 명확했어요. 이걸 해야 코치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네, 마지막 말이 되게 와닿는데요. 해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한다. 오히려 안 돼 보다 아까처럼 내가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먼저 명확히 하면 연습할 수밖에 없고 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이스 트레이닝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해 주신 게 직접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꼭 해야 되는 일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질문이 2가지 정도 더 있는데 시간상
간단히 이 두 질문 받고 나 지금 질문 안 하면 이제 잠도 못 자고 막 책 살 때까지 막 온몸이 두드러기가 날 것 같다 같은 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남은 질문 뭐냐면요. 코칭 자격증 교육 비용이 높아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쵸? 작가님 특강만 들어도 좋겠죠? 그러면 당연히 좋죠? 다이렉트 질문해 아, 주셨습니다. 그거 뭐 좋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좀 네, 그러네요. 네. 제가 추천드릴까요? 저는 주변에서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다들 너무 좋다고 하시고 계속적으로 이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비추어 보면 많이 만족하시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직은 접해보지 못했는데 네,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네. 0.1도 아시죠? 그것처럼 하루 30분 함께 하면서 변화하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의 책에서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이거 네. 네, 정말 좋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혹시 시간상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이 무엇인지 책에서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면 그 변화를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지금도 변화해야 될 게 많은데 못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많고요. 너무너무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그나마 그 질문들을 붙들고 이렇게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왔던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랄까 저는 그냥 그 과정을 쭉 읊어놓으면 그냥 그걸 따라오시면서 조금 저렇게 애를 쓰기도 했구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맞이하고 그것에 대한 내 답을 내기 시작을 해야 사람이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쓴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미 제 삶의 나름의 그 힘든 과정을 이렇게 겪어서 올라오면서 겪었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만든 그 내용들이니까요. 보시고 사실 굉장히 깊이 사색할 만한 질문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질문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시고 그 설명들을 보고 고민해 보시면서 사실 누군가가 나아지려고 하면 세 가지 단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awareness예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ambition입니다. 내 야망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결국 액션이겠죠. awareness, ambition, action. 이 세 가지가 딱 그 3A 표현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세 가지가 그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자극이 되기 위해서 책을 구성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이런 것들에 좀 더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생각해 보고 그래서 한 걸음 좀 나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든 책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알찬 시간 되셨죠? 오늘 이 마음 꼭 어딘가에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후기나 이제 작가님 책 20일 맞으시죠? 20일부터 예약 판매 된다고 하니까요. 그때 구매하셔서 그 안에 있는 질문들 아니면 오늘 들었던 질문들도 개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민복희 코치님의 블로그나 어떤 연락을 통해서 조금 더 커뮤니티 이어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강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이제 오픈톡방에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혹시 화면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 마지막에 인증샷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합나비 저자특강은 이제 134회고 12월 12일에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요청 주신 작가님들 섭외 혹은 뭐 제가 이제 되는 한에서 최대한 좋은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샷 찍고 작가님께 박수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네, 화면 열어주셨네요. 가능하신 분들 최대한 많이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화장을 안 했든 뭐를 안 했든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대부분 굉장히 다 잘 나오더라고요. 화면으로 보면 좋습니다. 네. 머리 안 감으셔도 티 안 나고요. 그냥 웃기만 하면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네 아이분 깐단하게도 있네요. 그러면 저희 하나 둘 셋 하고 하트 박수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가님 감사했고요. 네 인증샷 네 하나 둘 셋
네, 한 번밖에 없는 인증샷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두 번 찍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남겨주신 민복기 작가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활동 그리고 좋은 나눔 이어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 다시 올라가서 저자특강 오픈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오픈톡방에 계속 계시면서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의 감동 계속해서 느껴보시고 주변 분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라클 코치님도 계셨군요. 우리 남은 사람끼리 막 대화하다가 갈까? 네, 나가시면 됩니다. 안 나가죠. 미라클 희진 코치님. 코치님 뭐 질문 있으시면 하셔요. 저 반가워요. 박희원님, 잘 지내셨어요? 박희원님 혹시 뭐 말씀하신 거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신지. 이 후속이 원래 더 재밌잖아요. 끝나고. 꺼꺼꺼. 의원님 책 열심히 보고 계세요? 됐어요. 수요일인데. 네. 수요일 날 내일 저녁에도 뵐게요. 내일? 아, 내일 저녁에 또 있구나. 아, 네, 그러네. 내일 17강 있죠. 네. 아, 그러네요. 아. 맞아요. 17강에 내일 참여하시죠. 와. 17강. 알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민코치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미라클 코치님 코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도 이제